지금 바쁜 와중에도 책을 여러 권 쓰고 계신데 예. 몇 권을 쓰셨죠 지금? 1년에 한 권씩 쓰고 있으니까요. 다 합치면 몇 권 정도가 팔렸나요? 20만 부 넘어간 것 같아요. 20만 부가요? 예. 회사 직장 생활하면서 매년 책 한 권씩 쓰고 그러는 게 힘들지 않냐라고 하는, 이제 그냥 나이 50에 직장 생활하면서 1년에 책 한 권씩 쓰는 거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저는 시간으로 플렉스를 해요. 그쵸. 돈으로 플렉스를 하면 돈은 다 쓰고 마는 건데 책을 쓰고 책을 읽고 강연을 다니고 유튜브하고 블로그하고 이런 것도 사실 저는 플렉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안 하는 거는 저는 일단 술, 담배, 골프 안 합니다. 참고로 예. 책 팔아서 집 샀습니다. 아 진짜요? 예.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간설은 강혁진입니다. 안녕하세요. MBC 드라마 PD 김민식입니다. PD가 엄청 바쁘잖아요. 잘 나가는 PD는 바쁘고요. 저처럼 이제 그냥 나이 들고 뭐 별로 이렇게 찾아주는 제작사도 없고 그러면은 한가합니다. 예. 사실 이렇게 그냥 일반 직장인이라 쳐도 그냥 네. 9to6에 머물어도 책 쓰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죠. 지금 바쁜 와중에도 책을 여러 권 쓰고 계신데 예. 몇 권을 쓰셨죠 지금? 1년에 한 권씩 쓰고 있으니까요. 총 그동안 쓴 거는 5권이고요. 이 앞에 있는 책이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그죠? 아까 1부에서 말씀하셨던 2월에 나왔던 바로 나오자마자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바로 묻혀버린. 원래 제가 왜냐하면 책 나오면은 다니면서 막 강연 뛰고 막 그쵸. 서점 가서 막 제가 사실 요게 조금 좋아서 요걸로 어떻게든 책을 좀 혁진님도 저를 그쵸. 만나신 게 사실 서점. 근데 그게 코로나 터지는 바람에 강연이 싹 죽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많이 팔지 못했고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처음에 봤을 때는 되게 그냥 발랄하신 분인가 보다 이 생각을 했는데 내공과 깊이가 와 이게 장난이 아니고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이유가 있어요. 이따가 또 말씀드려볼게요. 그럼 책은 한 5권 네. 중에 다 합치면 몇 권 정도가 팔렸나요? 20만 부 넘어간 것 같아요. 20만 부가요? 예. 이건 몰랐어요. 20만 부가 넘어왔는데 20만 부 이상이라고 하고 그다음 정확하게는 몇 권인지는 제가 얘기를 잘 안 합니다. 20만 부 넘는 건 확실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아내가 제 책을 그닥 열심히 보지 않는데 이분이 열심히 보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항상 광화문 교보문고에 가서 제 책 맨 뒤에 있는 그 쇠 정보를 봅니다. 요게 몇 쇠까지 나왔나? 혹시 이 인간이 인쇄를 띵겨 먹고 있는 건 아닌가? 왜냐면 인쇄를 아내랑 제가 반반 나눠 먹고 있거든요. 근데 혹시 이 인간이 띵겨 먹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 20만 부 넘었다고까지만 얘기 드릴게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뭐였어요? 15만 부가 넘게 팔린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그게 사실은 본인의 영어 공부 방법을 다 그렇죠. 정리해 놓으신 거잖아요. 예. 인쇄도 뭐 꽤 저기 했을 것 같아요. 예. 어느 정도인지 혹시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이게 뭐 몇 억 정도인 것 같고요. 참고로 예. 책 팔아서 집 샀습니다. 진짜요? 제가 책으로 집을 예, 제가 그 전에 이제 이게 원래는 무주택자였는데 예. MBC가 집을 사준 게 아니고 책이 자, 이거 얘기 드릴게요. 자, 왜 그러냐? 여러분, 월급은 어떤 돈이냐면은 정기적으로 꾸준히 들어오는 돈은 있잖아요. 사실은 크게 뭔가 지를 수가 없어요. 꾸준히 들어오는 거는 꾸준히 들어오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소비 수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다 나가거든요. 저희는 늘 꾸준히 나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로 책 한 권으로 인쇄를 2억 넘게 벌었단 말이죠. 1년 동안. 2억 넘는 돈이 갑자기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럼 집이나 사야겠다. 새로운 뭔가를 이제 그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뭔가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아까 1부에는 막 인사이트를 막 고민해서 막 쏟아내셨는데 네. 2분 나왔습니다. 책 팔아서 집 샀다. 책 팔아서 집 사는 겁니다. 영어 뭐 외국에 살다 오시거나 아니요. 선생님, 영어 선생님 하시고 그런 건 없죠. 아니죠. 예.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셨길래 그런? 좋은 질문입니다. 네. 사람들이 저보고 회사 직장 생활하면서 매년 책 한 권씩 쓰고 그러는 게 힘들지 않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별로 힘들다고 느껴본 적이 없는 게 제가 군대 갔을 때 방위병 근무하면서 1년 반 동안 영어를 독학으로 공부했거든요. 뭐 성문 종합 아니 그냥 회화책을 한 권 그냥 돌돌돌돌 외워버렸어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제가 2학년 1학기 영어가 B 플러스거든요. 2학년 1학기에 영어를 D를 받던 사람이 2학년 2학기 마치고 군대에 가서 1년 반 동안 그리고 이제 군 복무 끝마치고 복학하기 전까지 한 6개월 동안 미친 듯이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 성적을 올려서 3학년 1학기 때
대학생 전국 대학생 영어 토론 대회 나가서 제가 2등상을 타거든요. 진짜요? 네. 근데 저는 이게 군대에 있는 시간은 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남자들 군대 가 있는 1년 반은 버리는 시간을 생각하는데 저는 생각했던 게 남들이 다 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나는 뭔가를 내가 나만의 특기 하나를 만든다면 나는 따따블로 그러니까 시간을 버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직장 생활하면서 20대 때 첫 직장 다니면서 영업사원으로 일했는데도요. 그때도 6시에 퇴근하면 7시부터 9시까지 하는 영어 학원 가가지고 통역대학원 입시반 수업을 들었단 말이죠. 아니, 통역대학원을 나오셨더라고요. 예. 이게 통역대학원이 그냥, 뭐 갔나 보다가 아니고, 그거를 들어갈 때도 힘들지만, 그 사이 안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한국외대 통역대학원 갈 때도 그때도 회사 생활하면서 퇴근하고 나서 저녁 시간에 준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미 20대부터 이런 생활이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내 인생을 조금 더 이렇게 생산성을 키울 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나이 50에 직장 생활하면서 1년에 책 한 권씩 쓰는 거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이상한 플렉스를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들으면, 와, 그냥 나랑은 다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플렉스 하면은 돈으로 플렉스 하잖아요. 지금 PD님은 책으로 플렉스를. 네, 맞아요. 정확합니다. 저는 시간으로 플렉스를 해요. 여러분, 이 돈으로 플렉스를 하잖아요. 근데 돈은 한정된 자원이란 말이죠. 플렉스를 하다 보면 이게 언젠간 다 떨어지거든요. 그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기왕에 여러분 플렉스를 하려면 자기 개발로 플렉스를 하셔야 돼요. 나 자신에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를테면 힘들 때는 새로운 외국어 공부를 하나 더 하고요. 힘들 때는 원래는 1년에 책을 한 250권 정도 읽어볼까 작정하고 책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플렉스를 하면은 이거는 다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쵸. 돈으로 플렉스를 하면 돈은 다 쓰고 마는 건데 내가 시간으로서 자기 개발로서 책을 쓰고 책을 읽고 강연을 다니고 유튜브하고 블로그하고 이런 것도 사실 저는 플렉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한테 보여요. 나 이렇게 멋진 사람이야. 돈 쓰는 게 뭐예요?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개발로 나를 멋진 사람인 걸 보여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책을 쓸 수 있었던 건 시간을 플렉스하기 시간을 때문에. 플렉스해요. 여러분 돈 쓰지 마시고 시간을 멋지게 한번 써보세요. 이게 말이 쉽지 근데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왜냐면 퇴근하고 나면은 뭐 쉬고 싶고 눕고 싶고 뭐 그냥 그렇죠. 놀고 싶고 술 먹고 싶고 그게 한데 그럼 뭐 친구들 안 만나고 뭐 그런 거 하시나요? 내가 뭔가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먼저 내놔야 돼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갑자기 이제 결심을 합니다. 나 운동을 해서 뭘 이렇게 몸을 만들겠어. 라고 결심을 할 때는 그럼 지금 내가 있는 삶 중에서 24시간 중에 뭘 빼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항상 새로운 능력을 하나 장착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만약 하루에 1시간씩을 투자하겠다고 하면 그럼 내 지금 삶에서 1시간을 뭘 빼야 될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또래 분들 하시는 것 중에 다 하는데 난 이거 안 한다 이런 게 있나요? 전 절대 안 하는 거는 저는 일단 술, 담배, 골프 안 합니다. 술자리도 아예 안 가시는 거예요? 안 가요. 그럼 저녁은 항상 뭐 이런 뭐 자리가 있거나 아니면 뭐 가족과 함께 저는 한다거나. 주로는 저녁은 집에서 무조건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제가 자는 시간이 9시에서 10시 사이예요. 저 되게 일찍 잡니다. 아 진짜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다음날 아침 5시 전에 일어나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새벽에 5시 전에 일어나는 게 저한테 되게 중요한 게 그래서 일어나는 이유가 그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시간을 플렉스 하더라도 책을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쵸.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하시는 그것 때문에 그쵸. 또 조금 책 쓰시는 게 수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요 책 앞에 책이 이제 매일 아침 써봤니를 쓰게 된 게 사실 그거거든요. 매일 아침 그냥 2시간씩을 투자를 하면 나만의 책을 쓸 수가 있어요. 2시간을 뭐 어떻게 투자하면 되죠? 일단 그 2시간 동안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매년 책 한 권씩을 쓰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한때 회사에서 저한테 일을 안 줘서 되게 힘든 때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근데 우리가 회사에서 힘들면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야간 대학원에 갑니다. 아 그렇죠. 어. 뭐 삶이 약간 무료하고 좀 성장하고 싶다. 네. 남들 다 하는 것 같은 뭐 이런 거 할 때. 원래 이제 제 동기들 다 이제 막 부장 막 이렇게 승진할 때 저는 이제 승진 누락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남들 다 부장 되면 바쁘잖아요. 막 저녁에 막 이렇게 그렇죠. 만나야 되고 국회식 같은 거 하고 근데 나는 이제 그런 거 아니니까 자 그러면 보통은 대학원에 가서 뭘 야간 대학원 같은 데 다니면서 석사를 이제 하려고 하죠.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대학원에 가면 내가 등록금을 내고
교수가 읽으라고 하는 책을 읽어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논문을 쓰고 난 다음에 그거 논문 심사비를 교수님한테 드리고 논문 제작비 인쇄비를 내가 낸단 말이에요. 자, 근데 내가 예약한 대학원을 가는 대신 도서관에 다닌단 말이에요. 도서관 다니면서 1년에 내가 관련 주제 하나 딱 정해놓고 그 관련 주제에 대해서 1년간 전공한다는 기분으로 100권의 책을 읽습니다. 100권의 책을 읽고 거기에서 얻은 깨달음을 가지고 내 삶에서 어떤 경험과 버무려 가지고 책을 내면은 그러면은 인세를 벌죠. 자, 그러니까 대학원 등록금을 낼래요? 인세를 받을래요? 나는 후자라고 생각하는데 밥 먹을래? 나랑 사귈래? 그거죠. 아니 돈 낼래? 인세 받을래? 교수가 읽으라고 시키는 그 재미없는 전공 서적만 읽을래? 아니면 도서관 가서 네가 읽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골라서 아무거나 막 읽을래?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그럼 새벽에 일어나서 하시는 일이 책을 읽고 글을 씁니다. 글을 쓰고. 매일 블로그에 글 한 편씩을 올려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또 매일매일 하시더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저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여러분 책을 쓰려고 하면 사람들이 책을 잘 못 쓰는 이유가 뭐냐면 책을 쓰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책을 쓰지 마시고 그냥 글을 한 편씩 쓰십시오. 그냥 글을 그냥 한 편씩 쓰고 그 글이 모였는데 어느 날 그 블로그에 올라온 글을 보고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저 영어책 한 권 내어봤니가 그랬어요. 그냥 어느 날 그냥 계속 제가 블로그에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제가 글을 좀 올렸었는데 사실 되게 생뚱맞죠. 드라마 PD가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글을 왜 올렸을까요? 제가 회사 사장하고 그 임원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니들이 나를 되게 박해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잘난 놈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똑똑한 놈인 줄 알아? 나 20대 때 공대 다니면서 혼자 독학해서 외대 통역대학원 간 사람이야, 이 사람아. 니들이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걸 이렇게 글을 쓰면은 안 되죠.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거를 이제 내가 얼마나 똑똑한 놈인데를 초고는 그렇게 씁니다. 초고는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니들에게 보여주마. 이 그지 같은 것들 말이야. 내가 막 하면서 해놓고 자, 근데 이거를 이제 블로그에 공개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부분은 이제 잘난 척 하는 부분은 다 이제 지우고요. 내가 어쩌다 그렇게 잘나게 됐는지, 내가 어떤 방법으로 영어를 잘하게 됐는지를 남기는 거죠. 그럼 그것만 딱 올리면은 사람들이 보면은 이거 영어 공부에 대한 되게 좋은 정보잖아. 그러면서 그 글이 되게 화제가 되어서 퍼지기 시작했고요. 그걸 보고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쓰려면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플렉스 할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잘난 척을 해주겠어. 내가 얼마나 멋진 놈인지. 남들은 돈 가지고 잘난 척하는데 나는 나의 이 똑똑한 나의 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통찰을 가지고 플렉스를 해보여주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얻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거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혁진님이 하는 일도 똑같은 거예요. 저는 혁진님이 쓰신 자, 잠깐 이제 내릴게요. 푸른숲 출판사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사실 혁진님이 마케터로 살고 싶은 이 책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도 사실은 플렉스예요. 내가 마케터로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 내가 마케터로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마케터로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하면 사람들이 보면서 뭐야지 잘난 척. 근데 이거를 하면서 도움이 되게끔 여러분들이 마케터로 일을 더 즐겁게 행복한 마케터로 전문가로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될지 알려드릴게요 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잘난 척에서 시작되었는데 이게 글을 정제하고 나중에 이제 책이 되어서 나올 때는 누군가에게는 좋은 아주 길잡이가 되는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내가 좋은 책을 써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건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생각들을 쭉 늘어뜨려 놓고 거기서 남들에게 도움이 되고 남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만 취사 선택해서 좋은 걸로 남기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도 플렉스하고 그쵸. 그 안에서 시간을 책을 읽고 글을 쓰는데 투자하는 게 또 필요한 것 같네요. 저는 여러분들이 책 쓰시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이 책에서 7페이지 잠깐 읽어드릴게요. 죄송해요. 좋습니다. 네. 네, 괜찮습니다. 제가 이 책의 7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좋은 책은 그 딱 앞부분에서 그냥 핵심을 탁 이렇게 설파를 해요. 마케터가 어떤 사람인지 얘기를 해주십니다. 마케터는 고객에게 필요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세상을 조금 다르게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다르게 보려면 다른 관점이 필요하고요. 나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차별화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좋은 내용이네요. 진짜 좋은 내용이에요. 저는 이거 보면서 자 이거를 여러분 제 PD로서 얘기를 바꿔볼게요. PD는 시청자에게 필요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능 PD, 드라마 PD,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만약
정보와 교양을 시청자들에게 주고 싶으면 시사교양 PD가 되는 거고요. 흥미와 재미를 주고 싶으면 예능 PD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감동과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으면 드라마 PD가 되는 거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되게 좋았던 게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세상을 조금 다르게 보는 것, 시각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만의 시각이 있거든요. 자기만의 업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업의 본질에 대한 자신만의 어떤 통찰이 있고요. 그걸 저는 책으로 표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예제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시 제 책으로 얼른 이제. 한 정년이 한 10년 정도 조금 남으셨죠? 그렇죠. 예. 그 전이라도 전업 작가로 전향하실 생각도 전혀. 제가 솔직히 제가 한때는 철없이 되게 다니면서 퇴직 후에 전업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에요라고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죄송합니다. 요즘 이제 그런 꿈 없어졌어요. 아 진짜요? 작가는 전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업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을 하면서 충분히 부업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게 작가거든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전업 작가가 되는 것을 약간 경계하게 되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책을 쓴다는 건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살아온 이야기, 내가 살면서 얻은 어떤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직접적인 업으로 삼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그 깨달음, 그 메시지가 갈수록 점점점 얄팍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업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 본업을 이를테면 마케터면 마케터로서 연출가, 콘텐츠 제작자면 제작자로서의 어떤 그 업을 해나가면서 꾸준히 내가 얻은 깨달음을 업데이트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가는 부업으로 하는 거고요. 저는 전업 작가가 될 생각은 없습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현역에서 뛰고 싶습니다. MBC 네. 사랑해요. 사랑해요. 채웠다가 비우고 맞습니다. 채웠다가 비우고 맞습니다. 근데 계속 비우는 작업만 하면 맞습니다. 언젠가 이제 그게 고갈이 되는 맞습니다. 거니까.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할 때는 양극단을 오가는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양극단이라 하면 뭐냐면은 겸손함과 오만함입니다.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자, 내가 일단 겸손해야지 남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책을 읽거나 강연을 들으러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가서 저자나 연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좋은 얘기야라고 할 때는 겸손하게 내가 저 사람한테서 이 책에서 마케터의 일에 대해서 나는 배워야겠어라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이걸 하고요. 근데 겸손하기만 하면 또 안 돼요. 이렇게 어느 순간 공부를 해서 찾다 싶으면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내 이야기를 해보겠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내 이야기를 할 만한 뭔가가 내 속에는 있다라는 어떤 이 두 과정을 왔다 갔다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하는 과정은. 그래서 지금 쓰시기도 하지만 1년에 책을 몇 권 정도 읽으시죠? 이게 참 되게 근데 한 250권 정도는 읽는 것 같아요. 와. 2016년도에 제가 블로그에 책 한 권 읽을 때마다 그 이렇게 번호를 달아서 서평을 해서 이렇게 쫙 올려봤는데 연말에 딱 보니까 250권까지 갔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고 나서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미친 짓 절대 하지 말자. 왜냐하면 읽은 책에 대해서 모든 책에 대해서 서평을 하니까 진짜 괴롭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한 250권을 읽으면 그 중에 3권에 1권꼴로 리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읽고 재미있고 좋았던, 그러니까 글감이 떠오른 책에 대해서만 그걸 하는 거죠. 뭔가 지금 이 책은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시간은 좀 걸려요. 괜찮습니다. 비공개 글로 이미 쌓여 있는 게 그동안 읽은 책들이 많이 있어서 하여튼 금방은 아니지만 감사합니다. 올라올 겁니다. 1년에 80권을 읽는 게 아니고 1년에 80권을 서평을 쓰시고 1년에 그렇죠. 250권을 읽고 서평을 쓰는 게 80권이고. 근데 그건 결국엔 뭐 대단히 혼자만 특별한 능력이 있으시다 이거보단 아침에 3시간, 2시간을 꾸준히 쓰는 게 그 원동력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책을 많이 읽는 거는 중년으로서, 대한민국 중년으로서 정말 찌질한 삶을 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뭐 그냥 동창회에서도 부른 애들 없고 회사에 국회식 가도 아무도 안 챙겨주고 골프 하자는 사람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집에 조용히 앉아가지고 책만 읽는 거예요. 애들도 다 컸어요. 큰애가 이제 대학생이고 둘째가 중학생이라서 애들도 저하고 안 놀아줘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책만 읽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한 노력이 뭐 어떤 능력이라고 제가 포장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뭐 다양한 회사에서 다양한 모습의 선배들을 보고 어른들을 보는데 굉장히 특이한 어른이다. 맞아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종류의 어른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되게 좋은 어른이고 닮고 싶은 어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월간 30임에도 불구하고 50대 그러니까요. PD님을 모셨습니다. 네. 3부에서는 엔잡러로 살아가는 이게 진짜 꿀팁이 이제 3부에서 대방출됩니다. 엔잡러로 살아가는 50대 직장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